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의 언명을 받아 신의 길을 가는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해화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피우지 못한 꽃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박혜정 열사입니다. 당시 전두환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여성 학생 열사인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거나 드는 느낌이 있으시면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아, 이분요? 네. 이분은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나서기를 좀 좋아하는 거지. 네. 많이 앞장서고 안 나서야 될 때도 나서고. 어쨌든 간에 이분은 뭐라 그럴까. 자기의 마지막 삶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열심히는 남자. 하고 간 네. 거지. 열심히는 하고 갔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분은. 여성 학생 열사지만 남자라는 예, 느낌이 남자예요. 들린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이분 이제 이름을 보고 영적으로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그 시대가 사실은 낳은 비극이잖아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잘 살고 싶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뜻을 힘이 너무 붙였던 것이 아닐까 이분이. 네. 그럼 그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강연장. 이날은 사회운동가인 문익환 목사의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내에 갑자기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엄청난 비명소리와 함께 최루탄 폭발음이 뒤섞이죠. 학생들이 모두 놀라서 건물 밖으로 나가던 그때 학생회관 4층에서 누군가 몸에 불을 지른 채 투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여학생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경찰에게 던지며 투항하죠. 그로부터 이틀 뒤 누군가 한남대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사람은 일전에 경찰에게 돌을 던지던 서울대학교 여학생 고 박혜정 열사인데요. 당시 20살 신입생이었던 그녀, 1965년 1월 19일생으로 뱀띠였던 박혜정 열사. 그녀는 왜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던 걸까요,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사주만 이렇게 딱 봐도 바로 느껴지는 거 역시다. 신의 가물이 높으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높으신 이제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도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 자살하신 이분들을 봤을 때 자기가 투신을 해서 몸에 불을 지르고 투신을 하는 그걸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시대에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더 거기에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아깝죠. 아깝기도 하고 너무 영적으로 밝으시고 똑똑하시다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 선생님 말 맞다나 너무 똑똑하고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으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사주 이 비율을 따지다 보면 사주는 높은 사주인데 이름을 따지면 박혜정이잖아요. 네. 이름에서 굉장히 그게 자기의 그 사주로다가 보면 사주는 높고 이름은 밑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있잖아. 그 저지와 제재 이런 게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박혜정 열사는 이남 이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던 효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그녀가 학생 시위로 경찰서에 연행이 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생기면서 직업군인 출신이셨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족들의 요구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을 박혜정 열사.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냥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두었다면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그랬다면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했겠죠. 선택을 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네.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군대법은 얘 아니오가 끝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 나이와 뭐 이걸로 생일로 따지면 사주는 높은 사주지만 이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부모한테 순종하고 이제 착하게 살으라는 그걸로 다 이제 이름을 준 것 같은데 이런 사주는 남자의 이름으로다가 좀 세게 져주고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살아 있었겠지. 이름 자체도 네. 그런 이 의미가 양반은 있을까? 이름에서 자기의 명을 재촉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죽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사, 사고사,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하죠. 그 혼을 달래고 보내주는 게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네. 몫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자연사나 사고사한 혼과 자살을 한 혼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좀 달래주는 방법이 다를까요, 선생님? 방법은 사실 다르진 않아요. 자살한 영혼 같은 경우는 좀 더 자기가 살아생전에 스스로 목숨을 일부러 끊으신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이승에 머물게 돼요. 아, 혼이. 네, 그러니까 자연사나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도 올라가시긴 하지만은 그 기간이 조금 짧다고 보면은 이렇게 자살하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을 머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못 가세요. 좋은 쪽으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살한 분은 분명히 꼭 그렇게 해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랜 길을 기간을 네, 신경을 길을 써서. 열어서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열 수가 선생님은 어떠세요? 말 그대로 자살기. 예, 자살기는 거의 그냥 떠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사자가 진을 쳐서 데리고 갈 때는 한 군데로 몰아요. 그날의 갈 운명은 한꺼번에 몰아서 데리고 가고 특히 사고사는 그렇다고 치지만 자살기는 거의 한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자를 불러서 사자를 달래서 이래 한 자손이 있으니까 왕생극락까지만 데려다 줘라. 그러면 이제 이 사자가 거기 문 앞에까지만 또 데려다 주면 또 거기서 또 데리러 나오는 분이 또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오묘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들도요. 자살기에 가서 진진옥이라 그래요. 진진옥이 가서 멀쩡히 앉아서 굿을 딱 시작하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야. 손 쓸 새도 없이. 근데 예전에 죽은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일을 할 때 보니까 저승사자가 딱 가드레인을 쳐줘요. 여기까지만 여기 선을 넘지 말라고 일러줘요. 그러면 저희도 그 선을 절대 안 넘거든요. 그 선을 딱 쳐주더라고요. 여기하고는 저승과 이승이라고.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문턱 하나 사이예요. 네. 근데 여길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분명히 자살기는 원혼을 달래줘야 돼요. 안 달래주면 해를 많이 가해요. 자살기는 정말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한다.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1986년 4월 민주화 투쟁을 벌이다 분신한 김세진, 이재호 열사, 1986년 5월 분신한 이동수 열사와 한강에서 투신한 박혜정 열사까지 이들은 오로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같은 해 다른 날 다른 장소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공통된 모교인 서울대학교 인근에 추모비가 함께 세워지는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추모비는 돌아가신 분의 장소나 아니면은 그 태어난 고향에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다른 장소에 한꺼번에 세우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조차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음. 원혼이 생겼을 텐데 그래도 이분들이 사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네, 그렇죠. 그거를 그려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준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슬퍼해 줬던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충호비를 세워주는 건 전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소나, 달래주는 네, 거랑 상관이 없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들만의 몫이니까. 예, 몫으로다가 해주는 거니까. 예. 잠시나마 그래도 혼이라도 달래라고 이렇게 하고 갔으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낫겠죠. 그래도 이제 자살기니까 잘 풀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 나이 드셔 가신 분은 호산이라고 괜찮지만 젊어가는 집은 잘 안 가려고 꺼려 하거든요. 왜? 갔다 오면 거의 그렇게 따라붙는 그 원혼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상갓집 잘못 갔다 와서 또 금방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학생 열사들이라서 조금 더 안타까운데 1986년에 맞이하는 첫 봄이었을 이런 4월과 5월 사이인데요. 이때는 사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라면 새학년, 새학기 개강 수업을 들으면서 캠퍼스에 있는 봄을 만끽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혜정 열사를 비롯한 학생 열사의 죽음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1980년도와 봄이라는 계절, 그리고 4월, 5월이라는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열사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게 4월, 5월이면 꽃이 많이 만발할 그쵸. 때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몰라. 이제 이건 우스개 얘기예요. 피서 때는 귀신들이 피서 갈 때 따라간대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인간 세계 안 달라붙어서 편안한데 여름 휴가가 딱 끝나고 나면 9월, 10월 달부터는 사람에게 앵겨붙어서 그때부터는 또 환란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무속집도 찾아온다는 그런 이제 그런 말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는 또 높다 보니까 또 높은 사람만의 그 또 끼리끼리라고 또 그런 친구들하고만 연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친구들도 또 역시 사주가 다 세니까 또 다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저는 이게 1986년도란 말이죠. 네. 근데 1986년도면 우리가 이제 국운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면 사람도 대운이 왔을 때 대운이 시작되고 2년 정도는 상당히 힘들고 이 상황이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게 돼 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그렇죠. 개최했잖아요. 그 전에 2년 전이란 말이죠. 이때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운이나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이 되게 많이 바뀌는 시기. 그때 국운에 이렇게 조금 접근을 했을 때 많이 바뀌던 환경이 바뀌던 시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학생들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면 뒤에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수십 발의 총알 앞에서도 신념은 결코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 영화 V4 벤데타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정부의 모든 통제와 억압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따르는 국민들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며 저항하던 주인공 V와 아비의 이야기. 우리가 이 영화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고 민주화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용기, 희생과 맞바꾼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욱더 새로운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